하늘버스의 학술 강의 자가용 조종사 과정 제3강 비행원리 3.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늘버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Four Forces of Flight 중에서 추력과 항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트러스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말로는 추력이라고 합니다. 항공기를 앞으로 전진시키는 힘을 말하고요. 반대되는 개념으로 드래그, 항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추력과 항력의 양의 차이에 따라 비행의 페이즈가 가속 비행이 되기도 하고 등속 비행이 되기도 하고 감속 비행이 되기도 합니다. 추력이 항력보다 많으면 앞으로 전진하려는 힘이 더 큰 거기 때문에 그만큼 속도가 붙죠. 그래서 가속 비행이 됩니다. 반대로 추력이 항력보다 작으면 뒤로 당기는 힘이 커집니다. 그래서 속도가 줄어드는 감속 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추력과 항력이 동일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칫 추력과 항력이 같으면 속도가 없다라고 잘못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은 가속도가 0이라는 뜻이지 속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의 속도를 유지하는 등속 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항공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림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트러스트가 많아지면 항공기를 앞으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가속 비행이 됩니다. 반대로 드래그가 많아지면 항공기를 뒤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감속 비행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이 등속 비행입니다. 네, 그럼 다시 교환으로 돌아와서요. 드래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트러스트에 반대되는 힘이 드래그라고 말씀드렸어요. 즉, 항공기 진행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는 공기 저항의 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드래그는 양력 발생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유해 항력과 양력 발생에 의해 생기는 유도 항력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유해 항력, 파라사이트 드래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라사이트 드래그는 항공기 공기 흐름에 발생한 난류, 항공기나 에어포일상의 공기 흐름을 방해하는 것에 의한 모든 공기 흐름의 변위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종류에는 foam drag, skin friction drag, 그리고 interference drag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oam drag입니다. 형상 항력이라고 하는데요. 항공기 모양과 그 주변의 공기 흐름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엔진 카울링, 이것은 엔진을 덮고 있는 덮개를 말하는 거고요. 그 외에 안테나 종류 있습니다. 교신을 하기 위한 안테나, GPS 안테나 등, 그리고 다른 구성 요소 등의 항공 역학적 모양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공기 흐름이 에어포일에서부터 실제로 방리, 즉 세퍼레이션 될 때 그 유선 흐름이 방해되면서 소용돌이가 발생해서 이 난류가 항력을 증가시킨다. 이것이 foam drag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어떤 형상이 흐르는 공기에 맞으면 뒤로 와류가 생깁니다. 이런 와류가 생기고요. 이것이 결국은 분리가 되는데요. 모양이 어떤지에 따라서 뒤에 분리되는 공기의 흐름도 달라집니다. 이 분리되는 흐름이 결국은 이 물체를 뒤로 당기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것을 foam drag, 형상 항력이라고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항공기의 날개 뒤쪽으로 이렇게 와류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와류가 뒤로 흩어지면서 항공기를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이 됩니다. 그런 것을 foam drag라고 하고요. 네, 항공기 바퀴 같은 부분도 마찬가지로 foam drag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이렇게 모든 형상, 항공기의 모든 부분, 즉 흐르는 공기와 마주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이런 소용돌이가 와류가 형성이 될 수 있고 이것들은 모두 항력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foam drag입니다. 다음으로 또 하나의 유해 항력인 마찰 항력, 스킨 프릭션 드래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공기 흐름이
항공기 표면과 접촉함으로 인해 마찰로 발생합니다. 플러시 마운트 리벨팅이나 항공기 표면을 청결하고 광택나게 유지하는 것 등의 이유는 그 표면을 부드럽게 해서 표면 마찰 항력을 줄이기 위한 시도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항공기 연결 부분에 나사못처럼 되어 있지 않고 리벳이라는 아주 매끈한 표면을 가질 수 있는 것들로 연결해 놓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킨 프릭션 드래그란 표면을 이렇게 공기가 지나갈 때 이 표면에 튀어나온 부분에 마찰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찰 항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날개의 표면이 매끄러우면 공기의 흐름도 매끄럽게 진행하겠죠. 하지만 날개 위에 리벳이라는 나사가 박혀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 나사가 이렇게 박혀 있으면 돌출되어 있는 나사에 의해서 이런 난류가 생기고요. 이것이 드래그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스킨 프릭션 드래그라고 합니다. 세 가지의 유해 항력 중 마지막으로 간섭 항력, 인터피어런스 드래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섭 항력은 공기 흐름의 교차점에서 생성되는 난류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즉, 날개와 동체 간의 접합점과 같은 곳,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날개와 몸체가 만나는 이 지점에서 발생하는 난류에 의해서 생기는 드래그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개의 면이 직각으로 만날 때 더 잘 발생하고요. 간섭 항력의 감소를 위해서는 유선형 구조를 사용합니다.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직각으로 끊어지지 않고 부드럽게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도 항력, 인듀스드 드래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유도 항력은 양력이 발생함에 따라 생기는 항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발생하는 것인지 알아볼까요? 양력 발생 시 에어포일의 위쪽은 상대적으로 아래쪽에 비해서 낮은 압력을 유지한다고 배웠습니다. 베르누이의 법칙이죠. 그렇게 되면 윙팁 쪽, 즉 날개 끝쪽에서의 아래쪽 공기가 위쪽으로 올라오려는 윙팁 볼티세스라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날개의 한 가운데 부분에서는 아래쪽 공기가 위로 올라가려고 할 때 날개에 막혀서 날개를 들어 올리게 되죠. 그런데 끝쪽으로 오면 이 공기가 부딪힐 날개의 면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올라탄 공기가 소용돌이를 치면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윙팁 보티세스라고 합니다. 윙팁 보티세스가 대형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계십니다. 이 윙팁 볼티세스에 의해서 날개의 뒷전, 끝쪽에 다운와시, 즉 아래로 잡아당기는 힘이 형성이 되고요. 이 다운와시는 양력의 벡터를 상대풍의 수직 방향보다 뒤쪽으로 굽어지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그림을 보시죠. 원래 리프트는 상대풍, 즉 이 항공기가 수평 직진 비행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상대풍은 반대에서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이 상대풍의 수직으로 위쪽으로 향하는 것이 리프트가 되어야 되는데요. 이 끝단이 눌려지는 다운와시 때문에 이게 약간 들려집니다. 그러다 보면 리프트가 요만큼 뒤쪽으로 빠졌어요. 즉 리프트가 이렇게 작용을 해야 되는데 끝단이 눌리다 보니까 약간 비스듬하게 밀려버렸어요. 이렇게 돼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날개가 비스듬하게 밀려버리니까 얘가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여기서 요만큼 벡터의 방향이 뒤쪽으로 밀렸어요. 뒤로 당기는 힘이 뭐라 그랬죠? 드래그입니다. 그래서 이 양력이 발생할 때 다운워시에 의해서 리프트가 뒤쪽으로 당겨지는 만큼을
유도 항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항력은 속도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속도와 항력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도 항력은 속도의 제곱의 반비례, 즉 저속에서 크고 고속에서 작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저속에서 양력 발생을 위해서는 더 큰 앵글 오브 어택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항공기가 저속으로 갈 때 동일한 양력을 발생하려면 양력 공식 기억하시나요? 네, 속도가 줄었으니 V가 줄고 V가 주는 만큼 V제곱이 줄어들죠. V제곱이 줄어든 만큼 리프트는 줄어듭니다. 그 리프트를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앵글 오브 어택을 크게 해서 CL을 키워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즉 앵글 오브 어택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속 때 앵글 오브 어택이 커지는 만큼 인듀스드 드랙, 즉 뒤로 제껴지는 날개의 리프트 벡터가 더 커지겠죠. 이해 가시나요? 네, 제가 날개 그림을 다시 그려봤는데요. 보시게 되면 정상적인 앵글 오브 어택에서 위로 향하는 양력 벡터가 앵글 오브 어택이 커지는 만큼 뒤로 밀려났죠. 그래서 여기서 이만큼의 양이 뒤로 이만큼 끌려온 드래그가 되는 겁니다. 즉 저속이 되면 앵글 오브 어택이 커져야 합니다. 왜요? 동일한 양력을 내기 위해서는 CL이 커져야 되니까요. CL이 커지기 위해서 앵글 오브 어택이 커졌다면 그만큼 인듀스드 드래그가 더 커집니다. 왜요? 양력 벡터가 뒤로 뺏겼으니까요. 뒤로 가는 게 드래그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인듀스드 드래그는요, 속도가 빨라지면 오히려 줄어듭니다. 속도가 느려질수록 오히려 인듀스드 드래그는 커지죠. 그러면 유도 항력은 이런데 유해 항력은 어떨까요? 유해 항력은 그 반대입니다. 속도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은 전체 항력 그래프입니다. 유도 항력은 속도가 빨라질수록 줄어든다고 했고요. 유해 항력은 속도가 빨라질수록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항력 그래프 사이에 이렇게 오목하게 그려진 구간만큼이 전체 항력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즉 토탈 드래그는 이런 형태로 일정하게 줄어들었다가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형태를 취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제일 아래쪽이 최소 항력 지점의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라운드 이펙트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라운드 이펙트는 항공기가 지면, 즉 땅에서 가까운 높이에서 비행을 할 때 이 지면의 영향을 받아서 유도 항력이 감소하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양항비가 증가하고 항공기 성능이 증가하게 되고요. 윙스팬의 길이가 길수록 양항비가 좋아지고 총 항력이 줄어서 글라이더들이 이런 윙스팬 디자인을 많이 사용한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요구되는 추력의 양이 나와 있는데요.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 정도의 추력이 필요한 라인이 형성이 됩니다.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렇게 떨어졌다가 요구되어지는 양이 많아집니다. 추력이요. 근데 그라운드 이펙트 내에서는 요구되어지는 추력이 동일한 속도에서 훨씬 더 작죠? 이만큼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옆에 그래프를 한번 살펴볼까요? 옆에 그래프는 앵글 오브 어택이 커짐에 따라 얼마만큼의 CL이 발생하는지, 즉 최대 양력 계수가 발생하는지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정상적인 구간이라면 앵글 오브 어택이 이 정도 되었을 때 이 정도의 CL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라운드 이펙트 존 내에서는 이 정도의 CL을 얻으려면 요구되는 앵글 오브 어택이 더 작죠? 요만큼이 차이가 납니다. 즉 양쪽 그래프에서 보여주듯이 그라운드 이펙트 존 안에서는 모든
양력의 성능이 좋아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그림을 볼까요? 아래 그림이 그라운드 이펙트 존에 있는 것이고 위에 그림이 정상적인 공간에 있는 그림입니다. 정상적일 때는 바람이 불어와서 날개에 맞아서 약간의 다운워시를 거쳐서 유도항력을 발생시키게 되는데요. 지면에서는 이 다운워시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내려가려다가 땅에 부딪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도항력을 발생시키는 다운워시가 줄어들음에 따라서 유도항력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능이 좋아지겠죠. 네, 오른쪽 그림은 윙팁 볼티세스를 그려뒀는데요. 지면에 가깝게 되면 볼티세스들이 돌다가 역시 땅에 맞게 되고요. 더 이상 계속해서 돌면서 다운워시를 형성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차적인 순서대로 이해를 하자면 제일 먼저 앵글 오브 어택이 증가하지 않는 요인이 발생하고요. 그러면 무엇이 줄어들까요? 맞습니다. 유도항력이 줄어듭니다. 유도항력이 줄어드는 만큼 양력 증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성능이 향상되는 것이라면 그라운드 이펙트는 좋은 것이네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이륙할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륙을 할 땐 지면에서 가깝게 있습니다. 그때는 성능이 향상되어서 양력이 좋아서 부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은 우리가 이륙을 하기 위한 속도에 도달하지 않았을 때 만일 양력이 좋다고 해서 우리가 피치를 많이 들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부양을 하겠지만 그라운드 이펙트를 벗어난 시점부터는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의 속도가 충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부족한 양력만큼 항공기가 다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매우 위험하겠죠. 반대로 랜딩할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랜딩할 때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점점 양력을 줄이면서 바퀴를 지면에 닿게 해야 하는데요. 이 그라운드 이펙트로 인해서 여러분은 앞으로 훈련을 하실 때 지면에 바퀴 닿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날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라운드 이펙트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다면 그런 고생을 덜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라운드 이펙트를 벗어날 때 어떤 현상을 겪게 되는지 알아봅시다. 먼저 동일한 양력 계수를 유지하기 위하여 받음각, 즉 앵글 오브 어택의 증가가 요구되겠습니다. 성능이 향상된 만큼 저속에서 많은 양력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속도가 충분하지 않아서 그라운드 이펙트를 벗어나게 되면 우리의 양력이 부족한 속도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앵글 오브 어택의 증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도 항력이 증가됨에 따라 추력의 증가도 요구됩니다. 또한 일시적인 안정성이 감소되면서 순간적으로 피치 업, 즉 기수 들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틱 프레셔, 즉 정압이 감소하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지시 속도, 인디케이티드 에어스피드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들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이후 진행되는 강의에서 나오는 개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도 도움이 되셨나요? 학술 강의가 다소 딱딱하고 지루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 과목 공부하시다 보면 어느새 본인의 실력이 향상되어 있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그러면 안녕.